안녕하세요. 영어 단어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종류는 모두 몇 가지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여전히 이 영어 단어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 문장 성분이라고 하죠. 이 문장 성분과 이것을 문장 성분하고 이 단어 종류를 구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영어 단어 종류를 우리가 보통 품사라 그러고 여기에는 모두 8가지가 있다 그래서 팔품사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단어들을 적절한 규칙에 맞춰서 배열을 해놓으면 그게 바로 문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문장은 앞선 영상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렇게 어떤 영어 문장은 이렇게 위치가 정해져 있고 그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래서 주어라는 자리가 있고 동사라는 자리가 있고 목적어라는 자리가 있고 그리고 보어라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문장 성분을 말하는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어다, 동사다, 목적어다, 보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종류가 아니죠. 이 단어들이 문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 문장의 포지션을 말해주는 용어가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그러면 아니 단어 종류에도 동사라는 것이 틀림없이 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우리가 단어 종류에도 동사라는 것이 있죠. 동사. 그래서 예를 들면 eat, go, have 이런 단어들이 바로 단어의 종류로서의 동사들입니다. 먹다, 가다, 가지다 라는 이런 것들이 단어 종류 중에서 동사인 단어들이죠. 그런데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여기를 말할 때도 이 똑같은 용어인 이 동사라는 말이 사용이 되다 보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알아놓읍시다. 동사 그러면은 동사라는 말을 듣는 순간 2가지 중에 무엇인지를 딱 결정을 해야 돼요. eat, go, have 이런 것들을 동사다 그렇게 말하면 이것은 단어의 종류로서의 동사를 말하는구나. I have a cat 이렇게 말할 때 have라는 것이 주어가 동사한다. 그럴 때 그 동사라고 말하면 이것은 문장 성분으로서의 동사를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주 또렷하게 구분해 놓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단어의 종류를 오늘은 공부를 해볼 건데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용어와 이 단어의 종류를 말하는 용어들을 이것을 아주 또렷하게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먼저 이야기하고요. 네, 그러면 단어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부터 알면 됩니다. 모든 영어 문장은 무엇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모든 영어 문장을 만들고자 하면 모든 영어 표현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누가라는 것에 해당이 되는 말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영어 문장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영어 문장은 이거예요. Who does what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누가 무엇을 하니, 누가 무엇을 한다, 누가 무엇을 한다, 무엇이 무엇을 한다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뭐가
뭐뭐 한다라는 게 영어 문장이 되는 건데요. 영어 문장을 만들어서 뭔가 의사를 표현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요소가 바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게 뭐니? 그러면 그게 바로 명사라는 겁니다. 명사. 명사가 없이는 어떠한 문장도 사실상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뭐 한다. Who does what. 이게 영어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뭐가 뭐 한다. 그럴 때 이 뭐가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명사인데 이 명사가 없으면 모든 문장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어 단어 종류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단어 그러면 네, 맞습니다. 바로 명사를 알아놔야 되죠. 명사. 그러면 명사가 무엇이니? 그랬을 때 명사에는 어떤 것이 있니? 그러면 어떤 Tom, 그 다음에 Jane, Jack 이런 사람의 이름 이런 것도 명사죠. 예, 사람의 이름 이렇게 아니면은 서울 이런 것처럼 어떤 도시 이름 파리 이런 도시 이름이거나 아니면 코리아 이런 것 같은 이렇게 국가 이름이거나 아니면 타이거, 라이언 이렇게 이런 동물이거나 사람의 이름이거나 도시나 국가나 동물이나 이런 것들의 이름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car, book 이런 것처럼 어떤 물건의 이름이거나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 말고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타임이라는 게 보이지 않죠. 시간이라는 게 수백만 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 걸 시간이다라고. 네, 머니, 돈 같은 건데 이 머니라는 것도 물건을 살 때 주고받는 그런 체계를 나타내는 단어죠. 이런 게. 네,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까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 중에는 또 이렇게 형체가 또렷하게 있는 이런 형체들도 있지만 water 이와 같이 air 이런 것들처럼 juice 이와 같은 것들처럼 형체가 불특정한 불분명한 그런 것들도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명사가 무엇이니? 그러면 사람이거나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사람의 이름이거나 도시나 국가나 동물이나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어떤 이름을 붙여놓은 어떤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사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명사라는 것이 어떤 영어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뭐 한다, 뭐는 무엇이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이 무엇을 한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첫 번째로 필요한 단어는 바로 명사. 네, 명사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잠시 뒤에는 이 명사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내용도 공부를 할 건데 오늘은 우선 단어 종류를 공부하는 단계니까 단어 종류에 대해서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명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명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그 명사를 반복해서 쓰지 않고도 그것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대명사다 이렇게 말해요. 대명사. 대명사는 뭐니? 그러면 어떤 이 명사가 있을 때 그것의 반복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해주는 말인 거예요. 예를 들면 잭, 내 이름이 잭이다 그랬을 때 이것을 대명사로 나타내면 잭인 나의 이름이 여기에 내 이름이 잭이라 그랬을 때 잭을 내가 나를 부르면 이것이 I가 되죠.
그런데 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은 잭은 공부한다 이렇게 되지만 그것을 내가 이 말을 하려면 내가 공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라는 말이 되고요. 근데 잭이라는 사람을 상대방이 보면은 이것이 바로 너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you라는 대명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저쪽에 있는 제3자가 잭을 보면은 he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I다, you다, we다, they다, he다, she다, it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명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대명사는 곧 명사를 대신한 것이니 그러면 시험에도 그런 문제가 나오죠.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말로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맞습니다. 대명사 문제는 항상 이게 나오죠. 얼마 전까지는 수능 문제에서도 단독으로 매번 한 문제씩 출제가 됐던 문제이고요. 지금 현재에는 단독 출제는 없어졌지만 1지문 3문항에서 이 대명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의쿨에 I가 됐든 he가 됐든 요 쭉 이렇게 5개를 체크해 놓고 이 중에 다른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무엇이니라는 걸 찾는 건데요. 결국은 그 말은 모든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대명사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명사 그러면 이제 단어의 종류 중에서 2가지가 해결이 됐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모든 영어 표현을 하고자 하면 첫 번째로 필요한 말이 바로 명사다 그랬고요. 근데 그 모든 명사는 명사를 쓰지 않고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명사다 그랬습니다. 대명사. 네, 대명사 기억해 주세요. 혹시라도 대명사라는 말이 조금 떠오르지 않으면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기억해 주면 좋겠는데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만약에 내 이름이 만약에 민지다 그러면은 민지도 갈 거예요. 민지도 먹을 거예요. 민지는 배고파요. 민지도 놀고 싶어. 이렇게 자기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계속 붙여서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붙여서 말하지 않고 나도 갈 거예요. 나는 배고파요. 나는 공부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면 저는 공부해요. 저도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친구들을 보면은 여전히 이렇게 말해요. 민지도 갈 거예요. 민지도 공부할 거예요. 민지는 물 먹고 싶어요. 민지는 쉬고 싶어요. 민지도 이렇게 민지도 갈 거예요. 이렇게 아마 이게 명사라는 개념은 알지만 대명사 개념이 아직 덜 익혀진 아동틱한 언어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명사가 있으면 어쨌건 모든 명사는 대명사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2가지가 이제 해결이 됐네요. 2가지. 네, 그런데 이제 명사를 말했으니 이 명사랑 항상 붙어 다니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명사가 나오면 어쨌거나 항상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것도 명사 그러면 이 명사랑 아까도 말했지만 명사가 있으니 대명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명사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이 명사가 있으니 대명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사가 있으면 항상 또 붙어 다니는 말이 있어요. 대명사는 명사랑 사실상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는 없죠. 같이 사용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이 명사가 있으니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뭐니? 그러면 그게 바로 형용사라는 거예요. 형용사. 형용사 그러면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형용사가 이런 거죠. cute, big, tall 이런 것들인데요. small 이렇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보면은 형용사라는 단어들은 보면 보통은 뭐뭐한, 뭐뭐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귀여운, 큰, 키가 큰, 작은 이렇게 그러면 이 형용사라는 것이 왜 명사랑 같이 붙어 다닐 수밖에 없는 거니? 그러면 명사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단어도 바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라는 것은 어떤 명사에 뭐를 나타내냐면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 거예요. 상태를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결국은 명사가 없이는 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볼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볼게요. 예를 들면 small 이러면은 여러분은 떠오르는 게 뭔가요? small. 그러면은 상당히 막연하죠. 그러면은 더 그러면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거 beautiful. 그러면 이 beautiful 아는 단어예요. 아름다운. cute 아는 단어죠. 그런데 이 단어만 이렇게 형용사만 보면은 아무런 느낌도 사실상 오지 않아요. 왜냐면 무엇이 이런 상태인지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어떤 형용사적인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명사가 바로 붙는다 그러면 바로 느낌이 바로 옵니다. 예를 들면 a cute baby, a beautiful cat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어떤가요? beautiful cat 그럼 고양이인데 어떤 고양이라는 거요? 아름다운 고양이. 어떤 아기예요? 아주 귀여운 아기. 이렇게 명사가 있음으로 해서 존재하는 단어가 곧 형용사라는 것이고요. 이 명사의 상태가 어떤지를 나타내주는 말이 바로 형용사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형용사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두 가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가 하면은 형용사라는 것이 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한정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한정적 쓰임. 하나는 서술적 쓰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형용사라는 것이 두 가지 쓰임을 하는데 왜 이런 쓰임이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명사의 어떤 상태를 설명해 주는 말이기 때문에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형용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베이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베이비인데 어떤 베이비인가 했더니 여기에 cute.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베이비가 아니라 아주 귀여운 베이비죠. 이렇게. 아니면은 a box.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무슨 상자일까요? 여기에 big box. 이렇게 말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한정적이라는 말이 이게 와닿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두 가지 예문을 한번 붙여볼게요. 예를 들면 I want a box. I want a box. 이렇게 I want a box. 이런 경우에 하나 있고요. 여기에 I want a red box. 빨간 상자. 이렇게 빨간색의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I want a box. 이런 사람한테는 그냥 어떤 상자든지 다 되는 거죠. 그냥 박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I want a red box 이렇게 말한 사람에게는 어떤 상자만 줄 수 있나요? 맞습니다. 빨간 상자만 가능한 거예요. 이 명사라는 거가 박스라는 것 중에 대상이 엄청나게 한정돼 버리죠. 빨간색으로 한정돼 버리죠. 네. 그럴 때 이것을 바로 한정적 쓰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는 꾸며준다라고도 말을 하죠. 보통은 꾸며준다. 이렇게 아까처럼 red bag, cute bag 이렇게 cute baby 약간 이런 것처럼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술적이라는 것은 또 뭐니?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거는 레드박스로 굉장히 한정을 했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만약에 this box is red 이렇게 말하면 이때의 이 red라는 것은 이 명사 이 지금 말했던 이 상자라는 이 명사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서술적 쓰임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법에서는 주로 보어로 쓰이는 경우에 서술적 쓰임이다 라고 말을 하죠. 보통은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단어를 종류를 말하고 있으니 지금은 우선은 단어 종류를 한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단어 종류는 이제 3가지가 있구나 라고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영어 표현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단어는 명사다 그랬어요. 명사가 있어야지만 무엇이 무엇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명사가 있으면 모든 명사는 곧 대명사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고요. 명사가 있으니 그 명사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주는 일종의 명사친구 형용사예요. 네, 쉽게 기억하기는 명사친구 형용사. 이해됐죠? 네, 그러면 단어 종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3가지의 단어가 이제 익혀졌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모든 문장을 표현할 때 명사가 동사한다 이와 같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사가 필요하다 그랬고요. 이 명사를 쓰지 않고 대신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한데 그 단어를 우리가 대명사다라고 말을 했고요. 대명사. 그러면 명사가 있으면 대명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명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형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3가지가 있는 거예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말하기를 모든 문장은 명사가 동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더 간단하게는 who, does what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does what.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한다, 무엇이 무엇을 한다 이런 개념이 바로 문장의 기본이 되는데 결국은 무엇을 한다라는 게 뭘까요? 무엇을 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뭐죠? 이게 동사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단어가 동사입니다. 이제 동사가 필요한데요. 여기 중에서도 그러면 이 동사라는 개념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동사 그러면은 사실은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찾으라 그러면 사실상은 이거예요. 명사랑 동사예요. 왜 그러니? 그러면 명사가 동사한다. 그게 문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가 동사한다. 이게 영어 문장의 기본이에요. 영어 문장의 기본. 예를 들면 여기에 아까 말했던 Jack studies 이렇게 말하면 잭이 공부한다. 이렇게 되겠죠. Jack runs. 그러면은 잭이 달린다. 그런데 뭐가 뭐한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모든 문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 2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바로 이거죠. 명사와 동사입니다. 명사와 동사. 명사와 동사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동사 그러면은 동사라는 것은 앞에서도 봤듯이 eat 먹다, go 가다, run 달린다, 달리다, study 공부하다, buy 사다 이렇게 보통은 무엇 하다라는 것들이 동사들이죠. 그런데 무엇 하다라는 어떤 액션을 나타내는 동사도 있다면 상태, state,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도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주로 어떠어떤 뭐뭐이다, 어떠어떤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인데 그런 것들이 바로 비동사죠. am, is 같은 이런 비동사들이죠. am, is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어떤 대표적인 상태 동사들인데요. 어쨌거나
그러면 다시 한번 단어 종류를 정리해 보면 명사가 있을 때 대명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다 그랬고요. 그러면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명사가 동사한다라고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단어 종류를 우리가 말할 때 아까 처음에 말했던 세 가지, 거기에 이제 동사가 더해졌으니까 이제 모두 네 가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사를 말하면 아까 명사를 말하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형용사다 그랬잖아요. 이 동사가 있을 때 마치 명사 친구 형용사처럼 동사 친구가 있어요. 그 동사 친구가 뭐니? 그러면 네, 맞습니다. 동사 친구가 바로 부사라는 거예요. 부사.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아까 우리 말했던 I run 그러면은 내가 달린다 이랬을 때 그 다음에 뭔가를 붙여놓을 수 있는 말이 뭔가 하면 그게 바로 부사라는 거예요. I run fast 이렇게 내가 달린다 그런데 빠르게 이런 거죠. 빠르게 이렇게 뭐뭐 하게라는 것들이 보통은 부사를 형성하는데요. 부사도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보통은 동사를 말하고 그 뒤에 와서 이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네, 그래서 얘가 I run fast 그러면 내가 달리는데 어떻게 달릴까요? 빠르게 달리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을 바로 부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단어 종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명사가 모든 영어 문장의 출발 그래서 명사 중요. 그런데 명사가 있으면 명사를 쓰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단어 대명사가 있다 그랬고요. 이 명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떠한 명사인지를 말해주는 게 형용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아까 이렇게 정리가 먼저 됐고요. 이제 이 명사가 어떤 동작을 하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 이 명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해 서술해 주고자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동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동작을 또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주는 명사 친구 형용사처럼 동사 친구 부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모두 몇 가지가 됐을까요? 네, 맞아요. 이제 5가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영어 단어 종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사실상 5가지입니다. 5가지. 이 5가지가 사실상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잠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잠깐 밖으로 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서도 이 5가지의 단어 종류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단어는 결국은 명사가 동사한다. 이게 문장의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장의 출발은 명사예요. 그리고 그 명사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나를 나타내는 게 동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 그거는 명사와 동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 보면은요, 사실은 이 명사라는 거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 명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동사는 무한 변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한 변신. 그래서 결국은 영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동사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핵심이기도 합니다. 동사를 이해해서 그러면 사실상 영어를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동사라는 것은 약간의 형태를 바꿔주면은 그러면 무한 변신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도 머릿속에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영어 단어 종류가 뭐니? 그러면 대명사, 부사 막 이렇게 주저리 부저리 하는데요. 그렇게 외우면 외워지지도 않거니와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알려주는 방법, 이 방법대로 기억하면 그냥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모든 영어 문장의 출발은 명사다. 명사가 중요하다. 그런데 모든 명사는 대명사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대명사 문제는 요 원래 나타내는 명사가 누구였니 찾는 문제가 나올 정도다. 네. 그리고 명사가 있으니 요 명사를 항상 붙어 다니면서 이 명사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형용사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중심으로 한 3개의 단어 공부했습니다. 단어 종류 공부했고요. 이제 이 명사가 있으니 이 명사가 무슨 동작을 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동사 이렇게 말했고요. 무엇 하다, 무엇 이다 이런 게 동사라고 그랬고요. 이 동사가 또 어떻게 이 동작을 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단어 명사 친구 형용사처럼 붙어 다니는 단어 바로 부사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5개의 단어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5개의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이제 이 동사, 아까 말했죠. 이 명사가 동사한다.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더 중요한 단어 몇 개? 2개. 명사가 동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단어를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단어 바로 동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이 동사라는 친구는요. 이렇게 살짝 형태를 바꾸어 주면은 그러면 무한 변신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사가 원래 있었는데 거기에 ing를 붙이니 아니면 동사가 있었는데 ed를 붙이니 그러면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분사 그러죠. 분사. 그래서 분사 중에는 ing가 붙어서 동사하고 있는 이렇게 현재 분사라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동사를 당한 이런 과거 분사가 있죠. 그래서 분사라는 것은 원래는 동사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렇게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보통은 통상 ed를 붙이거나 불규칙한 과거 분사가 많죠. 그렇게 되면은 분사가 되면은 원래는 동사였지만 이제 뭐가 되니 그러면 형용사가 된다는 거. 형용사는 아까 배운 것처럼 happy, big, large, small 이런 것들이 형용사였는데 동사가 형용사가 된다고? 이게 뭔 얘기야? 이럴 수 있지만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tall boy 이렇게 boy인데 키가 큰 소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동사에다 ing를 붙인 dancing 그러면은 dancing boy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춤을 추고 있는 소년 이 명사를 이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키가 큰 소년 이거나 dancing boy 이렇게 이 명사를 한정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이 형용사는 서술적으로도 쓸 수 있다는데 서술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the boy is tall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the boy is dancing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소년이 지금 춤을 추고 있다. 이렇게 춤을 추는 중이다. 진행형을 만들 때 이렇게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바로 형용사와 동일한 서술적 쓰임이 되죠. 한정적 쓰임을 한다면 서술적 쓰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동사의 형태를 살짝 바꾸어주니 형용사가 됐다. 이해됐죠? 네. 그러면 다른 예를 또 살펴보면은요. 이 형태를 바꾸었을 때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가 또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형태를 살짝 바꾸었는데 요번에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면 이거는 동사 하는 것 이런 뜻으로 여기에 현재 분사와 비슷한 형태지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니? 그러면 동명사가 되어서 동명사? 그러면 동명사가 됐으면 원래는 동사였는데 이제 동사였지만 명사 그걸 동명사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명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dancing is easy 그러면은 무슨 뜻일까요? 춤추는 것, 춤추는 것은 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마치 명사로 쓰이는 거죠. 예를 들면 I like dancing 그러면은 나는 좋아하는데 춤추는 것을 좋아하죠. 여기에 I like apples 이렇게 apples라는 명사가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동사였지만 이제 명사도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동사가 하는 일이 많아졌네요. 동사에서 형태를 살짝 바꾸니 형용사도 됐는데 이제 명사도 됐죠. 그런데 무한 변신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제 한 가지 더 배워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로는 분사 배웠고요. 조금 전에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동명사를 배웠어요. 동명사. 그러면 동명사는 명사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어려울 수 있는데요. to 플러스 동사.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하죠. 투부정사는 쓰임이 아주 많은데요. 동사였지만 이제 동사의 앞에다 to를 붙이면 동사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I run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달린다가 되는데요. 여기다가 to를 붙인 I to run 이렇게는 동사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I run은 가능하지만 I to run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동사라는 run이 있지만 to를 붙여놨으니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I to run은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동사가 아니라니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뭘로 씁니까? to를 붙인 동사. 그러면 그거는 뭘로 씁니까? 그랬을 때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지금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다섯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지금 동사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뭐니? 그러면 명사가 동사한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 때 이게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진짜 파워풀한 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센 놈. 그게 누구니? 그러면 이 동사라고 그랬어요. 왜? 이 동사는 살짝 형태를 바꾸어주면 이렇게 형태를 바꾸어주면 무한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그랬고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여서 분사를 만들면 형용사처럼 쓸 수 있고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동명사가 돼서 동사하는 것을 만들면 명사도 됐어요. 이제 to를 붙이니 그럼 뭐가 될까 그랬을 때 요거죠. 다섯 가지가 명사, 형용사, 대명사, 동사, 부사였잖아요. 그러면 동사로는 쓰지 못해요. 그리고 명사나 대명사는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투부정사의 용법은 요 세 가지만 가능한 거예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가능한 겁니다. 왜? 영어 문장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단어 다섯 가지 명사, 형용사, 대명사, 동사, 부사가 있었는데 이 동사를 살짝 형태를 바꿨어요. 다른 것으로 쓰기 위해서 바꾼 거죠. 그러면 뭘로 쓸 수 있을까요? 동사는 동사였으니 동사로 못 쓰니 이제 뭘로 써요? 형용사로 쓸 수 있죠. 명사로 쓸 수 있죠. 부사로 쓸 수 있죠. 대명사로는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명사랑 대명사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투부정사는 이렇게 세 가지 용법이 있다는 겁니다.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부사적인 용법.
이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 단어의 종류라는 개념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투부정사는 필연적으로 명사적이거나 형용사적이거나 부사적인 걸로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사적일 때는 뭐라고 할까요? 동사하는 것이죠. 동사하기 이렇게 되거나. 그래서 동사하는 것. 예를 들면 to run is easy. 그러면 달리는 것은 쉬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형용사적일 때는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 부사적으로 쓸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동사하기 위해 이런 거죠. 나중에 투부정사는 한 번 더 공부를 하겠지만 네,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영어는 동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동사의 형태를 살짝 바꾸었어. 그래서 동사가 아닌 것으로 쓴다. 그랬을 때 그런 용도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거를 준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였는데 이제 동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쓰는데 동사 성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준동사다 말하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것은 분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동명사, 투부정사 이런 것들을 이해해주면 되겠고요. 이 투부정사 중에는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원형부정사, 투가 생략된 원형부정사도 있어요. 목적 보어로 사용하는 원형부정사 이런 거 있죠. I help you dance 그렇게 말할 때 그 dance는 동사가 아니죠. 사실상 투가 생략이 된 원형부정사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 동사를 바꾸었을 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다는 거. 동사를 바꾸어서 뭘로 쓸까요? 명사로 쓰거나 형용사로 쓰거나 부사로 쓰거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동사를 이용해 부사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투부정사만 돼요. 동사를 살짝 변경해서 형용사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투부정사가 가능하고요. 동사를 살짝 바꿔서 명사적인 걸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동명사가 명사로 쓸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단어 종류 5가지와 더불어서 준동사까지 속 시원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단어 종류 중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요. 단어 종류 중에서는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이제 그러면 명사가 있다. 그랬고 명사가 있으니 대명사가 있어서 명사를 쓰지 않고 나타낸다. 그랬고요. 명사가 있으니 명사 친구 형용사가 있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 명사가 어떤 동작을 하는가 나타내는 것이 동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 명사 친구 형용사처럼 동사 친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사다 그랬고요. 이 동사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명사가 동사한다. 이렇기 때문에 명사 동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명사가 있으면 형용사가 필요하고 동사가 있으니 부사가 필요하고 이 명사를 반복해서 쓰지 않으려니 대명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슈퍼월드 그거는 바로 5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누가 더 중요하니? 그러면 바로 명사가 동사한다. 이러니까 이 명사와 동사는 더더욱 중요한 이거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2개의 단어들이다. 단어 종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진짜 넘버원을 고른다 그러면 동사라고 그랬어요. 왜 동사가 넘버원이니? 그러면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준동사라는 형태를 살짝 바꿔주니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여기에
동사였지만 형용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쓸 수 있다 그랬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어 종류가 그러면 5개만 있나요? 가장 중요한 5개,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명사, 동사 2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넘버원 동사까지 배웠어요. 그러면 이걸로 끝은 아닌데 그럼 또 뭐가 있을까? 네, 맞습니다. 이제 여기에 링킹 월드가 있어요. 링킹. 그러니까 뭔가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런 단어들에는 뭐가 있나? 그러면 바로 뭐가 있니? 그러면 첫 번째로는 전치사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접속사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접속사. 그래서 접속사라는 거에는 예를 들면 and 이렇게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단어들 아니면 when 이런 것 같은 if, because 이런 것과 같은 이런 접속사들이 있죠. 그래서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거나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접속사 기능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치사라는 것은 at이라든지 in이라든지 on이라든지 of라든지 with 이런 것들처럼 이렇게 어떤 명사와 명사를 연결해 주거나 동사와 명사를 연결해 줄 때 거기에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것들이 바로 전치사라 접속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치사 접속사 그러면 원래 있던 문장이나 원래 있던 어떤 문장 그런 것에 뭔가를 덧붙여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링킹 워드로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그런데 요거가 또 끝이 아니네요. 이렇게 연결 기능을 하는 이렇게 2가지가 있다 그랬고요. 이제 단어 종류들 중에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그거는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탄사죠. 오 마이 갓 이렇게 할 때 와우 이런 거죠. 와우 이런 것들이 감탄사라는 건데요. 감탄사 사실은 몰라도 됩니다. 단어 종류 그러니까 총 단어 종류는 가장 중요한 5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있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거 명사가 동사한다. 이렇게 그런데 그 중에 넘버원 가장 중요한 거 뭐 동사 이렇게 있다고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어떤 매끄럽게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전치사, 접속사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제 별로 정말 굳이 기억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단어 종류에 속하고 있는 감탄사라는 것까지 있다라고 기억해주면 그러면 바로 단어가 8가지 단어 종류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한 번만 더 그려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단어 종류 그러면 이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명사, 대명사, 부사 그 다음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설명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한 번만 더 정리해보고 이제 오늘 강의 마칩니다. 첫 번째, 모든 영어의 출발 그러면 맞아요. 명사가 있다는 거. 명사가 있으니 대명사가 있다는 거. 대명사. 결국은 대명사 문제는 원래 나타내는 단어가 무엇이니를 찾는 문제로 나올 정도라는 거. 그리고 명사가 있으니 이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단어, 형용사가 있다. 이랬고요. 그리고 이 명사가 있으니 이제 누가 무엇을 한다라는 걸 나타내줘야 되니까 does what. 그래서 이 명사가 무슨 동작을 하나 나타내주는 단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동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이제 어떻게 이 동작을 하나를 또 설명해주는 마치 명사 친구 형용사처럼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 종류 중에 가장 중요한 거 5가지는 바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굳이
구분해서 기억하면 됩니다. 명사 종류 중에서 명사가 아까 그랬죠. 명사가 동사한다. 이게 영어 문장의 기본이기 때문에 명사랑 동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명사 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대명사가 있다는 거, 그리고 형용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명사가 동사한다 중에 동사 쪽에 있는 거, 부사가 있다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그러면 5가지 깔끔하게 기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사나 명사 중에 뭔가를 연결해주는 어떤 연결 기능을 해주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니 그랬을 때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 중에 전치사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문장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접속사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명사를 연결해줘 전치사, 문장을 연결해주고 싶어요 접속사. 물론 접속사 중에는 and, or 이런 명사를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연결 기능이라는 그런 링킹 월드라는 거에서는 같은 맥락이에요. 이렇게 2가지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별로 영양가 없는 감탄사까지 기억을 해주면 그러면 단어는 8가지가 됐고요. 아까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명사가 동사한다라는 거, 명사가 동사한다 기억해 주고요. 그리고 이 동사라는 거, 그 중에 넘버1을 꼽자 그러면 동사라는 거죠. 왜냐면 이 동사는 살짝 형태를 바꿔주면 아까 말한 대로 명사로도 쓰고 형용사로도 쓰고 부사로도 쓸 수 있는 것이 동사이다. 그래서 명사가 동사한다가 그게 영어 문장의 기본이라면 그 중에서도 동사 중요합니다. 동사를 이용해서 다른 것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단어 종류 모두 8가지, 8가지 단어 종류.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는 팔품사다 그러는데 같이 공부했습니다. 또렷하게 기억해주고 반복해서 익혀주면 좋겠습니다.